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4월 28일이고 현재 시각은 4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산 피어셀이고요. 코드 번호 336260입니다. 오늘 폭락을 해버렸네.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매수를 가파르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이나 기관이랑은 연기금도 그렇고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연기금이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쇼크가 조금 있었죠. 실적을, 한 21억, 24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31억인가요? 나오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단기 순이익이 적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정책적인 부분에서 인허가 문제가 좀 있어서 영업을 하지 못했다라고 했죠. 계절적인 부분들도 있고, 영업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추후에는 실적 성장이 다시 좀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자, 여기 정책이 만든 계절성 상저하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나와주는데, 수주 공백이 좀 있었었다. 여기 보면은 정책이 만든 계절성 상조하고 기대.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의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다. 지난해 발생했던 수주 공백의 영향 때문이다. 지난해 인허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영업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상보다 조금 충격이 더 컸던 것들이죠. 수주 공백으로 올해 상반기 실적 개선이 여력이 다소 제한적이나 하반기부터는 지난해 4분기 수주분이 매출로 반영이 되면서 개선될 전망이다. 2021년 1분기 수주 실적이 6메가와트급인데, HPS 제도가 구체화된 이후에 수주가 확대될, 그러니까 수소 의무 사용한 비율이죠. 수소연료전지의 12메가와트 규모 LPG 및 LNG 두산 퓨얼, 듀얼 퓨얼 모델을 수주를 하고 스마트팜 사업에 MOU를 체결하는 등 신규 시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주를 받으면은 이게 한 번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다. 수주 잔고가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 이제 영업이 잠깐 끊겼다가, 인허가 문제 때문에 영업이 잠깐 끊겼다가 다시 영업을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추후에 반영되는 것들이 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정책 가도기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하반기 수주 개선을 전망을 하면서 목표 주가는 7만원, 올 1분기 영업이익 3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 24억과 당사의 추정치가 11억 원을 모두 하회했다. 수주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올 2분기 연료전지 인허가 중단과, 어, 작년이겠죠. HPS 제도 시행 이전의 고객사들의 일시적으로 발주 이연이 맞물렸기 때문에, 수주 부진은 올 2분기까지는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전망이 좀 나왔네요. 현재 수주 공백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책적인 부분들로서 일부, 어, 2분기부터는 부생수소 발전소 이런 대규모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회복세가 좀 제한적일 거지만 2분기 이후부터는 회복세가 뚜렷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자, 뭐 2040년도까지 글로벌 수주량의 15기가와트 이상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죠. 경제 로드맵 2.0 공개 및 수소 사용 의무화 비율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 하반기부터는 250메가와트 규모의 시장 발주가 나올 것으로, 시장 발주가 나와주면은 대박이 날 수가 있겠죠. 실적이 조금 좀 안 좋게 나온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뭐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고 인허가 문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다, 일시적인 요인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석탄 산업에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할 것 같다라고 나오거든요. 석탄 산업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금액이, 이 자금이 어디로 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으로 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석탄 산업을 선정을 하면 적용 확대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석탄 발전은 탄소를 배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 석탄 관련 투자처에 자금이 좀 빠지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지지 구간이 좀 속도적인 문제라고 했는데 좀 생각보다 가파르게 우려했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45,000원, 45,000원 이 부근에서 장기 이평선을 해서 좀 여기 이 장기 이평선에서의 반등 이런 것들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산 퓨어셀 아메리카가 있죠. 두산이 보유하고 있는 두산 퓨어셀 미국 법인이 두산 퓨어셀에 넘깁니다. 발전용 선박 그리고 건물용까지 그룹 내 연료전지 역량을 두산 퓨어셀로 집중시키는 움직임입니다. 이런 거죠. 두산이 우리 실적 1분기에는 좀 안 나왔어. 근데 대신에 내가 이걸 선물로 줄게. 투자해서 빠지지 마. 약간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자, 2019년도 연료전지 사업부를 떼내서 두산 퓨어셀로 분할했던 두산. 미국에서 연료전지 사업을 하는 두산 퓨어셀 아메리카를 따로 분할하지 않고 남겨놨었죠. 두산 퓨어셀 아메리카가 두산이 건물용 연료전지 원천 기술을 보유한 클레어 엣지 파워를 인수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이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두산 퓨어셀 아메리카가 되는 거죠. 두산 퓨어셀은 두산 퓨어셀 아메리카의 기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업분을 분할해가지고 국내에 상장시킨 게 두산 퓨어셀이에요. 국내는 두산 퓨어셀, 미국은 두산 퓨어셀 아메리카. 이거를 두산 퓨어셀에 준다라는 거겠죠. 두산 퓨어셀 아메리카의 실적 부진에 신규 회사가 부담을 주지 말고, 근데 사실 두산 퓨어셀 아메리카가 뭐 실적을 좀 잘 나왔었습니다.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순이익 89억 원을 실현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공급자 역할 주도권을 잡았다라는 게 2021년 3월 25일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두산 퓨어셀 아메리카가 실적 반등에 성공을 했다. 두산 퓨어셀 아메리카는 국내 기업인 두산 퓨어셀과 함께 인산형 연료전지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거다. 자, 뭐 이런 부분들 두산 퓨어셀 아메리카가 실적이 좀 잘 나온다라는 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퓨어셀 입장에서도 받는다라고 했을 때 퓨어셀도 실적을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현재 두산 내 퓨어셀 아메리카의 장부 가치가 112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걸 두산 퓨어셀에 줘버리고 합병을 시켜버리면은 두산은 이를 현물 출자 방식으로 넘긴 다음에 두산 퓨어셀의 신주를 받을 것으로 보이죠. 제3자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겠죠. 두산 퓨어셀은 국내에서 연료전지 사업뿐만 아니라 미국 내 연료전지 사업까지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게 된다. 발전용보다 상업용, 건물용에 더욱 강점이 있다. 자,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실질적인 부분들이 개선을 빠르게 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두산 퓨어셀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은 두산 퓨어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들이 되겠죠. 실적의 부진을 이걸로 좀 만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두산 퓨어셀에게 주는 선물. 자, 두산도 두산 중공업에 퓨어셀을 줬던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두산이 다시 두산 퓨어셀 지분을 3자 배정을 하면서 퓨어셀 아메리카를 합병시켜 줄 테니 두산 퓨어셀 지분을 널 좀 줘. 그렇게 얘기를 해서 두산 퓨어셀의 실적을 좀 긍정적이게 미국 시장에서도 호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미국 시장을 직접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 공략을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한국가스공사와 두산 퓨어셀이 뭐 트라이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죠. 가스 원료를 전기와 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자,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두산 퓨어셀이 미국 시장을 진출하지 못한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었는데 퓨어셀 아메리카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럼 기업 가치가 더 커지는 부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적이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조금 이제 지금 시장도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 대응을 잡아가는 그런 자세가 현명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셔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종목을 추천드린 이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4월 23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와 볼게요. 자, 통상적으로 우리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지 브리핑을 드리고 시황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9시 문배철강 현재가 5,05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5,200원, 손절가 4,8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1분에 제일제강 현재가 3,525원, 1차 목표가 3,630원, 손절가 3,320원 이렇게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리고 문배철강 1차 목표가 돌파해서 추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호가창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자, 두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문배철강, 제일제강 같은 경우에서는 쭉 내려와 보시면 종목 정산을 결산을 하는 매일매일 결산을 하는데 물배철강 12% 정도 상승을 하고 추천가 대비 1.79% 정도 상승을 하고 제일제강 같은 경우에서는 수익률이 조금 약했네요. 자, 매일매일 추천을 드린 종목들을 결산을 한 게 여기 표로 다 이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수익은 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날 매수해서 그날 매도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단기 종목이다 보니까 100% 수익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참고하시고 도움이 단기적으로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